아니 우리 애가 자꾸 암산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암산하지 마라, 왜 자꾸 틀리면서 암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암산은 평소에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 작업기어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돈 안 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번에 낸 책 이름이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범한 아이들이 최상위권이 되려면 무조건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라는 책은 아니니까,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의 그 공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거든요. 집에서 문제집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유형으로 많이 이렇게 뭐 문제 풀이 실력을 올려주고 시험 대비시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아이들의 공부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좀 이 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집에서 길러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공부 역량은 역시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해력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문해력을 길러줘야지, 야, 책을 읽어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책을 읽는데도 문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제 부모님들 얘기할 때, 이상하다, 내가 분명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읽혔는데 왜 문해력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주면 이게 확 좋아지냐면, 읽기 많이 읽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문해력이라는 건 결국 있잖아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 말을,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그게 내 걸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힐 수 있냐 이건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구조화해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저는 문해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듣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해력이 조금 안 좋은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다 알아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친구들 왜 그러냐면, 제가 틀린 문제도 풀어주고 맞는 문제도 풀어줬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와 맞는 문제에 대한 풀이가 이게 다른 영역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냥 이것도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흐름에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라는 그 핵심이 없이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이해해봐 그러면은 그 문장의 의미는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를 해석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게 문해력이고, 이게 공부할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학 문제 풀 때 똑같거든요. 수학 문제도 풀면은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오골개의 다리는 2개인데 몇 마리가 있고, 토끼의 다리는 몇 개인데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난 오골개가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겠다 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문제에서 오골개는 그게 오골개든 뭐 수탉이든 암탉이든 오리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문장을 지나가지 못해, 그 단어를 지나가지 못하고 오골개가 뭔지 모르겠다 자기는 이러면서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오골개가 뭔지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걸 캐치하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안 중요하니까 요거는 잠깐 버려두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잘 저장을 해두자 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 얘기하실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얘기할 때 계속 요약시키고 미리 말을 하기 전에 구조를 짜게 만드는 그 연습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책을 읽고 감상이 어땠어? 무슨 느낌이 들었어?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책에서 결국 주제가 뭐야? 이 책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것들을 계속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작업 기억이에요. 이 작업 기억이 뭐냐면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우리 뇌에 램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잠깐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쫙 가공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물을 뱉어내고 요거는 까먹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이 생각보다 이 편차가 커요, 아이들마다. 작업 기억이 안 좋은 아이들은 아까 들었던 말들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흐름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 같은 걸 잘 기억을 못해서 수업 시간에 자주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안 좋으면 단순히 뭐 처리 속도가 늦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집중력이 안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아이는 태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작업 기억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아이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기억을 길러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계속 쓰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작업 기억을 쓰면 30살까지는 계속 개선이 된대요. 작업 기억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작업 기억을 쓰는 이 능력, 효율적으로 쓰는 요령이 생기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작업 기억을 쓰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돈 안 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암산이라고 생각해요. 암산과 글쓰기가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우리 애가 자꾸 암산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암산하지 마라, 왜 자꾸 틀리면서 암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암산은 평소에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암산을 권장해요. 근데 물론 필사는 해가지고 이 내 답이 맞았는지를 검증하는 능력도 같이 길러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암산이 돼야 작업 기억이 좋아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공부 효율을 올리면서 효과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암산하지 마, 써서 해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작업 기억을 계속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 기억을 써야 되는 활동들에 무뎌지고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업 기억이 안 좋으니까 공부 효율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다른 데서는 길러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작업 기억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학원에서도 아이들하고 막 암산 연습시키고 작업 기억의 중요성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작업 기억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는 저는 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길러주면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글 쓰고 암산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애가 연산 틀린다고 연산 문제집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라, 이거보다는 차라리 부모님이 같이 나가셔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간단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암산 수준에서 계속 암산을 해본 연습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암산을 하다 보면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암산 자체는 복잡하거든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이 과정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기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너무 많이 틀리면 조금 메모해가면서 풀어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암산을 권장하는 편이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얘는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딱 있어, 이거는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할 때 식을 제대로 쓰는 걸 대체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개방적 사고예요. 학교, 학원 이런 데서 기르기가 힘들어요. 개방적 사고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좀 의외의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결론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개방적 사고가 없는 애들은 결론이 너무 빨라요. 쟤는 딱 보니까 애가 별로야. 딱 보니까 이건 어려워. 딱 보니까 난 이건 못해. 딱 보니까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 개방적 사고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원에서 제가 이제 애들 문제 풀리잖아요. 어떻게 손을 들어요. 왜? 그러면 걔가 이 문제를 못 풀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친구들은 내가 못 푸는 걸 보니까 이 문제 틀린 거야.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는 거야. 그 어려운 결단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거죠. 그 반대도 있어요. 알겠다 다 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렸어. 근데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닌데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왜? 개방적 사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개방적 사고, 내가 아는 게 확실할까? 내가 정말 이걸 모를까?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개방적 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공부에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로 이 성적이 나아지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자 풀어보면 애들이 저는요 소수를 못해요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근데 0.4 곱하기 7이 무슨 뜻이야? 0.4가 7개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문장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나는 소수가 약해, 나 이 문제 못 풀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개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말만 몇 마디 해줘도 그 자리에서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방적 사고를 평소에 가질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거는 진짜 공부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부에 있어서 개방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을 부모님들한테 많이 권해드려요. 뭐냐면, 확실해? 확실해입니다. 확실해. 근데 이게 물론 저희가 비꼬듯이 불신하다는 듯이 확실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맞을까? 정말 그럴까? 정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정말 너는 못하는 걸까? 이런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계속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학원에서도 애들이 처음에는 막 갖고 와요. 틀렸어. 다시 풀어오고, 틀렸어, 다시 풀어오고, 이게 그냥 일상화 됐거든요. 맞을 때까지 계속 그냥 고쳐오는 거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확실해? 라고 묻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냥 모르겠는데요, 다 풀었는데 하고 찾아오기 전에 가져가 봐야 저 사람이 나한테 확실해? 라고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이 개방적 사고는 생각보다 잘 길러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도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방적 사고는 다른 데서 기르기 힘들잖아요, 생각해보면. 학원에서도 저 노력은 하지만 집에서만큼 이걸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은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는지 조금만 고민해보시면 좋은데, 결론을 지연시키는 능력. 애가 맞았어. 동그라미. 잘했다. 틀렸어. 틀렸어. 이게 아니라 채점해주기 전에, 내가 설명해주기 전에 확실해? 어떤 근거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느냐?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평범한 아이들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다른 데서 말고 집에서 길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해력, 두 번째가 작업기억, 세 번째가 개방적 사고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저는 공부 못할 염려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제집 갖고 씨름하실 시간에 오히려 이 요소들을 길러주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